안녕하세요. 바오밥TV 최은영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이란 책에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봄직한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툴을 정말 많이 알려준 소중한 책이었어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너무 좋은 내용들이 있고 우리들을 돌아보게 해주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만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중간에 보이시죠? 이 도표를 보면은 어떤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 빈자리 옆에 앉기, 다른 승객들 관찰하기, 신문 읽기 이런 게 있고요. 그 상자 밖, 그 행동을 밖에서 바라보면 내 자신과 타인들을 있는 그대로, 즉 사람으로 보는 것이 있고요. 오른쪽에 상자 안에서 보면은 내 자신과 타인들을 체계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즉 단지 대상물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나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갔습니다. 톰. 버드는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서서 말했다. 표면상으로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예를 들어 앉아있거나 다른 이들을 관찰하거나 신문을 읽거나 그 밖에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내가 그 행동을 할 때는 두 가지 기본 방식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거나 왜곡된 시각으로 보거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자신의 필요와 요구만큼 그들도 정당한 필요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로 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입니다. 사장 케이트가 이전에 표현한 대로 말하자면 한 방식으로는 내 자신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경험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내 자신을 대상 중 한 사람으로 경험합니다. 그건 곧 내가 상자 밖에 있는 방식이고 나머지 한 방식은 내가 상자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이 합당한 것 같습니까? 문득 나는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 떠올랐다. 내 부서의 어떤 여직원이 끔찍한 말썽을 일으켰는데 상자 안과 상자 밖의 구별이 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실상 그 상황은 버드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꼭 들어맞는 사례가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잘 모르겠네요. 대신 구체적 상황 하나를 제시할 테니 어떻게 그 설명이 여기에 들어맞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 제2의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예, 그러죠. 제 사무실 모퉁이를 돌면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저는 자주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전략도 짭니다. 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곳이 나에게 제2의 사무실과 같은 장소라는 것쯤은 모두들 알고 있고 지난달 내내 그것 때문에 언쟁을 몇 번 하고 나서부터는 나 모르게 그 회의실의 사용 시간을 임의로 정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 부서의 누군가가 그곳을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여직원은 제가 화이트보드에 써놓은 기록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세상에. 부사장님,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다소 상황을 과장한 것처럼 들렸던지 버드는 약간 심드렁하게 말했다. 오, 정말 안 됐군요. 그녀는 정말 큰 실수를 했군요. 제 말이 그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할 수 없이 지워진 내용을 다시 생각해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그래도 미처 제가 빠뜨린 게 없는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버드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 당시 나는 즉각 그녀를 내 사무실로 불렀다. 그리고 화가 나서 일부러 악수도 거절하고 앉으라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은 채 그녀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며 만약 다시 그런 실수를 한다면 새 직장을 찾아야 할 거라고 따끔하게 나무랐다. 그런데 지금 불현듯 아차 하고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버드에게 물었다. 자기 기만이 이 이야기에 어떻게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버드가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서며 대답했다. 글쎄요, 우선 그것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죠. 그러고 나면 아마 당신이 내게 그 해답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여직원이 저지른 일을 처음 발견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고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 여직원이 덤벙거리고 주의가 깊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녀는 누가 봐도 부주의했습니다. 버드는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게다가 그녀는 다른 동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또 꽤 주제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얼만큼 그렇게 느껴지는군요. 그 밖에 더 없습니까? 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그럼 이걸 묻고 싶군요. 그녀가 무슨 용도로 그 회의실을 사용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모릅니다. 하지만 왜 그런 게 문제가 될까요? 그녀가 뭘 하려 했든 그 회의실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사실을 바꾸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반사적으로 발끈해 도전적인 말투로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당신한테 질문 하나를 더 드리죠. 그 여자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 질문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의 이름이 뭐였더라? 잠시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떠오르는 이름이 없었다. 그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기나 한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다. 내 비서가 그녀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던가? 아니면 나에게 악수를 청할 때 그녀가 직접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았던가? 내 기억 속을 샅샅이 뒤져봐도 떠오르는 게 전혀 없었다. 하지만 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게 굳이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한 나는 용기를 얻었다. 사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모른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나쁘단 말인가? 그런 걸로 내가 기죽을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요, 이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억을 못하는 것이겠죠? 버드는 한 손을 뺨에 댄 채 고개를 끄덕였다. 톰, 당신이 고려해 주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그녀가 부주의하고 어리석고 주제 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녀에 대해 당신이 비난했던 것만큼 그녀가 사실상 부주의하고 어리석고 주제 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로 그녀가 심하게 그런데 저는 정말로 그녀를 심하게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현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생각지 못한 엉뚱한 변명이 튀어나왔다. 아마 말의 표현에서 그랬겠지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녀를 얼음처럼 차갑게 대한 것과 그녀가 먼저 청한 악수를 냉정히 거절했던 게 생각났다. 예, 딱 한 번. 버드는 내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진 걸 알아챘음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도 약간 낮은 목소리로 무미건조하게 말함으로써 내 음성의 변화에 어울려 주었기 때문이다. 톰, 당신이 그녀를 만났을 때 당신이 그녀라고 입장을 바꿔서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가 벼락같이 화를 내는 당신한테서 무엇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물론 명백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느꼈을 게 틀림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기분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비로소 그때 그녀의 목소리에 담겨있던 전율과 내 사무실을 나갈 때 그 불안하고 허둥댔던 발걸음이 문득 기억났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내가 얼마나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나한테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지금도 그때 사건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할 게 틀림없었다. 특히 우리 부서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미 그 사건은 입소문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예, 그런 그 일을 돌이켜보면 제가 그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한 것 같군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그 여직원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그녀를 실제 그녀보다 고의적으로 더 나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하기 전에 숨을 돌렸다. 그것은 대답에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평정을 되찾기 위함이었다. 글쎄요, 아마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야 그 사실을 변경시킬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내가 당신이 고려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가 옳든 그르든 간에 그녀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비행기 속의 사람들에 대한
나의 견해와 더 비슷합니까? 아니면 내가 아까 당신에게 얘기했던 우리 부부에게 자리를 양보해줬던 그 여성의 견해와 더 비슷합니까? 나는 잠시 이 문제에 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버드는 화이트보드 위에 도식을 가리치며 덧붙였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녀를 당신과 비슷한 필요와 욕구를 가진 한 인간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대상물,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단지 하나의 위협이나 성가신 존재, 혹은 당신의 영역을 침범한 문제거리로 보았습니까? 그 당시 그녀는 저에게 단지 하나의 대상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결국 내 실수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이 자기 기만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적용된다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그 당시 상자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상자 밖에 있었습니까? 나는 아마도 당신이 상자 안에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는 다시 도식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톰, 왜냐하면 이 구별이 바로 로의 성공 뒤에 로의 성공 뒤에 그리고 제그럼의 성공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밝혀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로는 늘 상자 밖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똑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즉 자신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타인을 인간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의 회사를 건설하는 방법을 찾아냈던 겁니다. 만약 당신이 제그럼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다면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람들이 타인을 자기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도록 권하는 회사 문화를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대접해주면 사람들은 그에 따라 정당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내가 로에게 배웠던 것, 그리고 내가 로에게 보답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나에게는 그럼 제그럼을 특출하게 만든 요소라 여기기에는 나에게는 그게 제그럼을 특출하게 만든 요소라 여기기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것으로 여겨졌다. 제그럼의 성공 비결이 정말로 그렇게 단순한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제그럼의 비결이 그거라면 모든 사람이 지금쯤 그걸 소화해서 능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나는 날카롭게 따지듯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제그럼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들, 예를 들어 똑똑하고 숙련된 사람들을 회사에 끌어들이는 것, 장시간 열심히 일하는 것, 또는 그 밖에 많은 요소의 중요성까지 소홀히 취급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사람들이 그런 모든 요소를 모방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낸 성과와 실적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해 주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서로를 자신과 대등한 인간으로 볼 때 영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영리해질 수 있는지, 숙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숙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톰, 이걸 잊지 마세요. 자기 기만은 특별히 치유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조직들은 자기 기만에 애워싸여 있는 정도만큼, 그리고 대부분의 조직들이 자기 기만에 애워싸여 있으면서도 그 문제점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조직들은 상자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버드가 컵을 들어 물을 마시는 동안 나는 그의 다음 말을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문득 담배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런데 버드가 빙긋이 웃고 덧붙였다. 그 여직원 이름은 조이스 물먼입니다. 누구요? 어떤 여자요? 나는 마치 불시의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떻게 나도 모르는 그녀 이름을 버드가 알고 있을까? 그새 그 사건이 버드의 귀에도 들어갔단 말인가? 나는 그에게 다시 물었다. 누가 조이스 물먼이라고요? 당신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했던 그 여직원. 그녀의 이름이 조이스 물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 텐데요. 상자 밖에 있는 여자,
상자 밖에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 이 책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조직에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 갇혀 있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조직 안에서 그 조직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꼭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바오밥TV였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